네, 안녕하세요. 케이크 권동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에 Q&A 받은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Q&A인데 질문을 되게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그리고 칭찬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읽어보면서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충 카테고리를 나눴는데, 일단 처음으로는 좀 개인적인 거,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장비에 대한 거에 대한 뭐 질문 이런 거 좀 보려고 하고, 세 번째는 유튜브에 대한 질문들, 네 번째는 사진 영상과 관련된 질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외로 이제 업무로서 영상이나 사진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 그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봤어요. 일단 처음에 저한테 해주시는 질문들 먼저 한번 볼게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추첨도 해가지고 오늘 이거 제가 드리는 제품들 받아가실 5분들 추첨도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큰 직업이라 생각하는데 평소 체력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체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작가 감독이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가장 좋아하는 사진. 작가 감독이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원래부터 사진이랑 영화랑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군대에 있을 때 전역을 하면은 과를 한번 옮겨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과를 옮기면서, 영화과로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이쪽 진로를 가지게 됐습니다. 너무 방대할 것 같은데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많죠. 되게 많은데 주로 이제 사람과 관련된 거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근데 이건 사실 사진 영상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에서 똑같이 통용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희동구리님, 어떻게 촬영 관련 일을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과정이 궁금하다. 아까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계속 사진 영상이 하고 싶었고, 사진 영상이랑 전혀 관련 없는 컴퓨터 공학과에 들어간 것도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3D 영상 같은 걸 만들고 싶었었어요. 그러다가 군대 전역하고 영화과로 가게 됐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 직업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또 유튜브가 한참 엄청 떴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한 사람들이 되게 기회가 많은 시기였어요. 최고다 하는 부분 자랑 부탁드립니다. 최고인 게 없죠.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 오래 보기? 핸드폰 오래 보기 잘한다고 하네요. 그게 뭐가 자랑이에요. 진짜 어이가 없네. 있어요. 뭔가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거를 되게 그럴듯하게 사기꾼이잖아. 그럼요, 100만이 된다면 100개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좋겠다. 그 다음엔 마음에 들어님, 이게 익숙한 아이네요. 이게 댓글 많이 다시는 분들은 다 보이거든요. 하도 자주 보니까. 작당 필름 같은 프로덕션에서 일하면서 뼈를 뽑고 싶은데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많이 보시는가 궁금합니다. 저는 사람을 잘 못 봐요. 사람을 잘 못 보고, 기본적으로 면접 같은 걸 봐도 그냥 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전부 다 주변에 일임을 하는데, 사람을 잘 뽑는 친구를 그냥 곁에 두고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제가 사람 어떻게 뽑는지 물어봤는데 감으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도움이 안 되실 것 같네요. 최재림님이랑 닮으셨다고? 잘생기셨는데?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토탈워 하는지 어떻게 아셨죠? 토탈워 워해머 2, 3를 되게 많이 했어요. 플레이 시간이 한 50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즉석 질문, 게임 방송 할 생각 없나요? 게임 방송이요? 게임 방송도 부지런하고 체력이 있어야지 저 같은 사람은 못합니다. 게임 진짜 좋아하잖아요. 게임 좋아하죠. 최종적인 목표는 그냥 원래는 먹고 사는 거 이상으로 큰 목표가 없었는데, 지금은 좀 약간의 목표가 생겼어요. 카메라가 다시 사람들한테 많이 좋은 취미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가면은 사람들이 핸드폰 대신에 카메라로 서로를 찍어주고, 이런 모습을 다시 보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거고요. 이제 카메라에 입문하게 된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게 카메라가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고 또 마스터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초반에 재미를 붙이시다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면 거기서 탁 막혀버리시는 게 있는데,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조금만 욕심을 가지고 해보시면은 정말 무궁무진한 재미에 빠져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직원 채용 계획은 있으신지 오케이 컷님과 함께 일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초창기 구독자시군요. 엄청 오랫동안 구독하셨겠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직원 채용 계획은 없어요. 일단 제가 직원을 많이 늘려봤다가 지금은 다시 확 줄여버렸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직원으로 두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다음 추밍님께서 질문하신 게 카메라는 어떤 이유로 처음 시작하게 되셨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미디어를 좋아했어요. 그냥 만화책이건 드라마건 게임이건 영화건 뭐 그런 것들을 다 좋아해가지고 시각적인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각적인 작품을 만드는데 가장 매력적인 도구라고 생각했던 게 카메라였고 그렇게 이제 카메라에 접하게 됐죠. 지금 인스타나 유튜브 쇼츠 보고 혹해서 이제 카메라에 입문하셨다고 하셨는데 똑같습니다. 그냥 세대 차이가 좀 있을 뿐. 작가님의 연애 썰이 궁금하다.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소개팅으로 한 명의 여자를 만나서 지금까지 쭉 다른 사람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연애 썰이라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애 중인가요? 연애 중인가요는 연애는 안 하죠. 지금 아기도 있고 와이프도 있는데 13년째 연애 중이라고 했어요. 13년째 연애 중이다. 맞습니다. 13년째 연애 중입니다. 잘생긴 사람으로 살아가는 느낌은 어떤 느낌인가요? 놀리지 마십시오. 사진과 영상 하면서 언제 뿌듯했냐? 이거 물어보면 제가 뭔가를 만들면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주는 어떤 액션을 하면 그게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반응이 좋다던가 아니면 제가 취미로 찍은 사진 같은 것들을 뭐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프로필 사진으로 저장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할 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하나 더 있는 게 우리 아기를 어릴 적에 좀 찍어줬었는데 그걸 영상으로 몇 편 만들었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 뿌듯해요. 잘생김의 비결 궁금해요. 실제로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촬영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애지간한 사람을 어지간해 보이게는 찍을 수 있어요. 또 저 스스로를 찍는 거니까 좀 열심히 찍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감독님 번아웃이 올 때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으신가요? 번아웃이 오면 진짜 스트레스가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냥 버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번아웃이 왔다고 일상을 놓으면은 그게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최대한 원래 하던 거 하면서 버텨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목소리가 ASMR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제 목소리 들으면서 맨날 잡니다. 제 유튜브 틀기만 하면 자더라고요. 만약 사진과 관련 없는 직업을 선택했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 것 같으신가요? 제가 기계를 되게 좋아해요. 기계를 되게 좋아해서 사진 영상 상관없는 직업을 가진다면 뭔가 기계를 설계하거나 제조하는 일 같은 걸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젠지 초비 선수 닮았다고? 절대로 닮은 것 같진 않고요. 초비 선수가 상당히 기분이 나쁘실 것 같은데 렌즈 잘 안 쓸 거 알면서도 자꾸 지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사야죠. 안 쓸 거 아는데 왜 삽니까? 사지 마세요. 건강관리 중에서 손목 관리 어떻게 하나요? 저는 물려받은 손목이 튼튼해가지고 손목이 별로 아파본 적이 없어요. 무거운 카메라를 들거나 뭐 마우스 편집을 오래 하거나 해도 손목이 아파본 적 없는데 요즘에 저희 아들내미 재울 때 꼭 엉덩이 토닥토닥 해줘야 자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손목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고민이에요. 손가락도 아파요. 라이브 촬영이랑 실시간 소통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걸 저도 해보고는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감이 안 와가지고 한번 공부해가지고 라이브 촬영은 꼭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코 먹은 소리는 나의 달팽이관을 신나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소리? 비염이 웨딩에서 어떻게 프로덕션으로 전향하신지 스토리나 과정이 궁금하다. 그죠. 저도 대학생 때 이제 웨딩 알바를 했었고 사실 대학생 때 웨딩 알바를 했다고 하면 좀 이상하구나. 아직도 졸업을 못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웨딩을 하다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제 제가 카메라를 사고 주변에 그런 동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웨딩 그만하고 또 다른 것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별건 없었고 그 당시가 영상하는 애들이 사업 시작하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입고 계신 체크 셔츠는 어디 제품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잘 어울리셔요. 이거 유니클로 거일 거예요. 유니클로 제가 가지고 있는 셔츠 중에 제일 비싼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유니클로 탑10 스파오. 중공군 패션 같이 입고 나왔는데 방금 분은 셔츠가 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 중공군 패션 같다고 하시네요. 역시 사람의 시선은 다양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을 안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이번에 구독을 눌렀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보시면서 구독을 안 눌렀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제 영상 보시는 분의 80%가 비구독자이더라고요. 그 클래스를 열어주세요. 저한테 조명 수업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클래스가 이것도 라이브랑 비슷한데 너무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커리큘럼도 짜야 되고 그 수강생도 받아야 되고 뭐 그 도와줄 보조 교사라든가 교보제도 모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제가 생각은 해본 적이 있는데 좀 너무 엄두가 안 나서 혹시나 만약에 하게 되면 꼭 유튜브로 이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제일 많은 질문인데 장비에 대한 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장비나 액세서리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액세서리나 장비가 어떤 건가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만족도로 따지면은 가장 만족스러운 건 사실 맥북이 가장 만족스러운 것 같고요. 많이 사용한다고 해야 되나? 가장 바꾸지 않고 오랫동안 쓴 거는 셔틀러 삼각대입니다. 죽을 때까지 원 렌즈 원 바디만 써야 한다면 어떤 바디와 렌즈를 선택? 와, 이거 가혹한데? 죽을 때까지? 현재 나온 것 중에 선택해야 되면 어려운데? 렌즈 때문에 알파 마크2에 2410 f2.8 쓸 것 같습니다. 이게 있어야 내가 돈을 벌어요. 하지만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그 평소 자주 쓰는 가방 종류별로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일할 때는 텐바 가방을 많이 쓰고요. 그 이렇게 왕진백처럼 열리는 거 가방. 그 다음에 평소에는 우탄크래프트의 파일럿 숄더 가방을 많이 씁니다. 그게 10리터짜리인가? 7리터짜리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성능보다 분위기와 순간을 위주로 찍기 위해서 주 사용 데일리 카메라가 어떤 건지. 저는 사실은 주 사용 데일리 카메라라고 할 게 없는 게 그때그때 리뷰하는 제품들을 들고 다니는 편이라서 만약에 리뷰할 것도 없고 컨텐츠 할 것도 없다 그러면 ZF 들고 다닙니다. 어떤 사진을 선호하시는 편일까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인물이건 정물이건 소품이건 풍경이건. 근데 뭐 아무래도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 사진을 좀 많이 찍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 사진. 가성비 좋은 SD카드 추천해주세요. 가성비 좋은 SD카드 노바칩스. 제가 SD카드 컨텐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컨텐츠 한번 보시면은 노바칩스가 가성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올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남겨보는 게 목표예요. 풍경 사진을 위주로 찍으면서 돌아다녀보고 싶은데 추천하시는 렌즈가 있으실까요? 이거 브랜드마다 다르긴 한데 뭐 24105나 니콘 같은 경우에 24120 그 렌즈들을 일단은 가장 먼저 추천드릴 것 같고요. 이제 풍경 사진인데 주간을 많이 찍으신다면 보통 24200이나 뭐 28200 이런 슈퍼줌 렌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강의 학습어대 요거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끼끼 56B님 카메라 입문자 추천 필수 액세서리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카메라 입문자분들이 카메라를 구입하시고 필수적으로 구입하셔야 될 거는 SD카드 하나면 되긴 하죠. SD카드만 있으면은 사진이 찍히니까 카메라, 렌즈, 배터리, SD카드. 이제 거기에 더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구성하면 좋은 게 여분의 배터리랑 배터리 충전기, 삼각대, 렌즈를 닦거나 할 수 있는 청소 도구. 뭐 이 정도만 구비하시면은 이제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소니를 쓰고 계신데 제가 니콘 카메라 리뷰하는 거 보시면서 니콘이 너무너무 써보고 싶어졌다라고 하셨어요. 이것만큼은 소니보다 확실히 장점이다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소니보다 니콘이 잘하는 건 일단 만듦새가 굉장히 좋고요. 동작 속도가 빠릅니다. 그 두 개가 주는 쾌적함이 굉장히 좋아요. S9에 물리기 좋은 렌즈랑 실제 업으로 쓸만한 L마운트 렌즈 추천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S9에 물리기 좋은 렌즈는 1840 그 조그만한 렌즈가 일단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 실제 업으로 쓸만한 L마운트 렌즈는 제가 진짜 잘 쓰는 것 중에 시그마 28105 렌즈. 이 렌즈가 업무용으로는 정말 좋아요. 지금 카메라 구매한다면 어떤 걸 가장 추천하는지 두 가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너무 범위가 넓은데? 일단 하나는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카메라 전체적으로 제가 가장 가성비 좋다고 생각하는 카메라는 니콘 Z8입니다. 이게 이제 니즈에 맞는다면 고민 없이 Z8을 구입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서태진님, 니콘, 캐논, 파나소닉, 소니 다 써보면서 각 브랜드별 로그 차이 같은 게 크게 있을까요? 네, 있어요. 특히나 10비트 수준의 영상에서는 로그 차이가 은근히 많이 납니다. 뭐 우열을 가리기에는 좀
그렇고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파나소닉의 브이로그랑 캐논의 C로그2를 좋아하고요. 나머지 로그들도 근데 뭐 다 괜찮습니다. 훌륭하기 때문에 뭐 로그 때문에 영상이 안 나온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상업 작가분들은 카메라 바디를 일부러 타 회사 것들을 섞어서 쓰는지 궁금했다. 저를 보면 캐니소 다양하게 섞어 쓰는데 회사 제품마다 영역이 달라서 그런지 장점이 달라서 그런 건지 여쭤보고 싶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유튜버라서 이렇게 쓰는 거고 보통 대부분의 상업 현장은 그냥 브랜드 통일합니다, 쓰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다양한 카메라를 쓰면서 상업 운영을 하는 건 정말 비효율적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저도 유튜브 안 할 때는 브랜드 엔간하면 하나만 썼습니다. 현재 가장 가성비 있는 카메라와 렌즈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성비 있는 카메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콘 Z8 이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렌즈 중에 가성비 있는 거는 빌트록스 브랜드에서 나오는 단렌즈들, 이게 정말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단디단 왕밤빵님 혹시 감독님이 추천하는 입문자용 가방이나 장비 조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말할 게 좀 많기 때문에 다음번에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유튜브에 발들이게 된 계기,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렌즈 등 장비 구입에 들어간 총 금액도 궁금하다라고 해주셨어요.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카메라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막 아니 카메라 왜 사?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잘 나오는데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집집마다 카메라 하나씩 있던 시절로 뭔가 사람들이 돌아가면 좋겠다 막 이런 저 혼자만의 망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카메라를 그나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든 정보를 얻으셔서 카메라의 매력에 빠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카메라 리뷰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그 유튜브를 제대로 시작하게 됐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렌즈, 장비 구입에 들어간 총 금액은 정산은 안 해봤어요. 그리고 말하면은 집에서 쫓겨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20대 학생들이 유학을 가게 된다면 해외에서 생활을 기록해야 한다는 점에서 카메라를 추천하고 싶다. 이때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바디와 렌즈 콤비네이션 혹은 컴팩트 카메라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해외 가니까 카메라나 렌즈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작고 가벼운 거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어쨌든 작고 가벼운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좀 싸야 돼요. 잊어버려도 상관없을 정도로, 상관없는 건 물론 아니겠지만 잊어버려도 타격이 덜할 정도의 카메라랑 렌즈를 사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가격이 저렴한 캐논 R50이랑 렌즈 같은 경우에는 뭐 28mm 단렌즈 이런 거 작은 거 하나, 그 정도 물리는 걸 가장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빵님, 제 리뷰를 보시고 니콘 이샵을 몇 번씩 들락날락 하신다고 하셨는데, Z5-2랑 Z50-2를 고민하고 계세요. 아예 둘이랑 여행 다니고 사진 찍고 보정 같은 거 안 하시고 이런 경우에 어떤 카메라를 사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Z5-2가 퀄리티는 좋은데 Z50-2를 추천드립니다. Z5-2는 비싸고 그만큼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죄책감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Z50-2도 충분히 좋고 색감 좋고 가볍고 그렇기 때문에 Z50-2를 좀 더 추천드려요. 직업이 아닌 일상이나 가족 촬영 때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카메라는 어떤 기종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ZF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중에서는. 그동안 백팩, 슬링백, 하드케이스 등 다양한 캐리어를 써보셨을 텐데 보통 어떤 형식의 카메라 가방을 선호하나요? 그리고 요즘은 어떤 가방을 주력으로 사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소프트 케이스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할 때는 소프트 케이스를 좋아하고, 그 차로 이동할 때는 숄더백을 메고, 그 다음에 걸어서 이동할 때는 백팩을 메요. 그럼 백팩은 시모다 백팩 쓰고 있고요. 그 숄더백은 우탄크래프트 파일럿 쓰고 있고, 하드 케이스 대신에 소프트 케이스를 쓰는데 그거는 텐바 가방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딩12님, 개인적으로 입문자에게 크롭바디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풀프레임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입문자분들은 저는 사실 크롭바디를 좀 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뭐라 해야 될까?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카메라부터 시작하는 걸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김선우님, 간단하게 촬영 나갈 때도 삼각대를 챙겨 가시나요? 네, 가급적이면 챙겨 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챙겨가서 안 쓸 때도 정말 많아요.
상하농은 사진전 입상을 축하드린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아셨나요? 제가 얘기한 적이 있나요? 상하농원에서 입선인가? 그 장려상인가? 제일 낮은 상 하나 받긴 했는데 어떻게 아셨지? 궁금증은 업으로 말고 일상 기록용으로 쓸 때도 필터를 여러 가지 쓰시나요? UV는 보호용으로 끼워놓긴 했는데 블랙미스트, CPL 등 카메라에 몇 년째 안 붙여본 애들이 많아서 저만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촬영은 대부분 뭐 껴요. 유튜브 리뷰용으로 쓸 때는 필터를 안 끼고 이제 렌즈 고발색 그대로를 보여드리려고 아무 필터를 끼지 않지만 제 유튜브 컨텐츠 중에 뭐 브이로그 같은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떤 필터라도 일단 끼고 찍는 편입니다. 그게 재밌더라고요. 작가님 메인으로 사용하는 바디가 있나요? 어떤 이유로 사용하시나요? 메인으로 사용하는 바디가 영상은 일단은 C70이고요. 그 다음에 사진은 알파1입니다. C70은 일단 멀티캠 환경을 갖춰놔서 제가 이럴 때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알파1은 캡처 버전이 알파1까지밖에 지원이 안 돼가지고 최신 카메라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파1을 사진 메인으로 계속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찍을 때는 그래서 좀 가급적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유튜브 찍을 때 요즘에는 니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Z6-3를 제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많이 본 것 같은 아이디인데 올해 하반기에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브랜드별 바디는 어떤 건가요? 일단 캐논은 R6 마크 3를 가장 기대하고 있고요. 소니는 사실 나올지 모르겠던데 계속 밀린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알파 7 마크 5를 가장 기대하고 있고요. 혹은 FX3 마크 2 이것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니콘 같은 경우에는 루머긴 한데 두 가지 ZR을 일단 가장 기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 니콘 필름 카메라 시절에 RF 카메라 그걸 복각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ZF처럼. 그래서 그것도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역시 뭐 S1H 마크 2겠죠. 근데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크롭바디에서 쓸만한 망원 렌즈가 있을까요? 물론 캐논이요. 일단 망원이 어느 정도의 망원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풀프레임용이긴 한데 캐논에는 100, 400이라는 엄청 저렴한 망원 렌즈가 있어서 대부분 그걸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잭게렉을 영입해서 쓰고 있는데 특유의 맑고 투명한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맑은 느낌으로 찍히는 렌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맑은 렌즈라는 게 사실 좀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잭게렉이랑 비슷한 느낌을 원하신다면은 그러면 니콘의 고급 단렌즈들이 좀 비슷한 느낌을 내주는 것 같아요. 잭게렉이랑. 그래서 잭게렉과 같은 룩을 니콘에서 뽑으시려면은 점이 단렌즈를 사셔야 돼요. 비싼 거. 일상에서 가볍게 찍을 수 있는 조합으로 바디랑 렌즈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걸 고를지 궁금합니다. 스냅 사진이나 여행용으로요. 저는 ZF의 그 SE 28mm f2.8 렌즈 고를 것 같습니다. 업이 아닌 일상을 찍을 때 어떤 카메라 취향인지 궁금합니다. 기종이 아닌 가벼움을 중요시한다거나 고화소 편의성 같이 어떤 기능을 중요시하는지 궁금하네요. 업이 아닌 일상일 때는 저는 사실 그냥 손맛이랑 디자인을 가장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이제 뭐 필름 카메라라든가 ZF라든가 사용 중이었던 카메라 플러스 렌즈 최고는 무엇이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최고의 정의가 또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뭘 최고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그냥 제가 쉽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 카메라랑 이 렌즈만 있으면 취미도 하고 밥벌이도 하고 유튜브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조합으로는 캐논 알파5 마크 2의 RF 2410 f2.8 렌즈 선택할 것 같습니다. 여행 시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들고 다니셔야죠. 꼭 들고 다녀야 됩니다. 여행 카메라 없이 왜 갑니까? 액션캠이나 아이폰 중에 괜찮은 삼각대 추천해달라라고 하셨는데 액션캠은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요런 카메라들에 그렇게 그 정보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쿠팡에서 적당히 싼 거 몇천 원짜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지면 바꾸고 뭐 그런 식으로 몇 년째 쓰고 있는 중이에요. 순표 정 8690님 제 리뷰 보고 Z8 50.2 2470 f2.8까지 다 사셨다는데 와 이게 죄송합니다. 돈을 너무 많이 쓰셨네요. Z8 자주 들고 다닐 것 같다고 하셨는데 혹시 고유 설정법 공유 가능할까요? 사용하시는 브랜드별로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제가 카메라 사진기를 쓸 때 캐논 R5를 쓰다가 소니 알파1으로 넘어왔어요. 그때는 근데 몇 년 동안 한 카메라를 쓰니까 최소 2년 정도 동안 한 카메라를 쓰니까 제가 나름 커스텀을 해서 썼는데 요즘에는 유튜브 한다고 카메라가 딱 오면은 첫 설정에서 최대한 안 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좀 리뷰가 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대부분 소비자분들이 카메라를 받고 설정을 먼저 바꾸고 쓰지는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Z8은 항상 순정 상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설정 초기화를 눌러요. 지독한 장비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이 없죠. 저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래된 장비들 어떻게 하십니까? 애착 장비들이라 다 보관 중인데 이게 보관하는 게 요즘 맞나 싶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게 좀 어려운데 오래 보관해가지고 고장나서 못 쓰게 되는 것들은 그냥 버립니다. 뭐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잘 보관하는 방법도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애들은 그냥 아무 때나 처박혀 있어도 오래 가기도 하고 어떤 애는 제습함에 넣어놨는데도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아직 이게 경험치가 부족해서 이렇다 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가장 애정하는 달렌즈가 어떤 것일지 궁금해하실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브랜드를 구매하든 50mm 달렌즈를 꼭 구매하는 편인데 여러 회사의 50.4 달렌즈 비교기와 차이, 가성비 차이도 궁금하다라고 하셨네요. 저도 50mm를 제일 좋아해서 50mm 달렌즈를 꼭 사는 편이고요. 제일 좋아하는 50mm 달렌즈는 니콘의 50.4입니다. 그게 가성비가 너무 일단 좋고 뽑아주는 룩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50.4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각 회사의 50.4 렌즈 가성비도 니콘이 제일 좋죠. 압도적으로 싸니까 그렇습니다. 약간 근데 캐릭터가 다르죠. 캐논이랑 소니는 좀 더 이제 고급을 지향하고 니콘 같은 경우에는 레트로 룩을 지향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성비는 뭐 니콘 50.4가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C호수님께서 카메라 구매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제가 일할 때 구매하는 걸 말씀하시는지 유튜브 리뷰하는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유튜브 리뷰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하실 만한 거 그런 카메라들을 위주로 좀 구매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이 이제 찾으실 만한 카메라를 가장 우선적으로 좀 구매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니콘 미러리스 중에서 사진 90, 영상 10 비율로 100만 원대 장비 조합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100만 원대로 구매 가능한 조합은 제가 알기로는 Z30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니콘 Z30의 번들 키트를 구입하시면 그래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니콘 Z8 바디 및 니콘 렌즈에 대해서 제작자 입장, 시장에서 어떨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니콘 Z8 바디는 뭐 시장에서는 되게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이미 뭐 사진 쪽에서는 아쉬울 게 전혀 없는, 거의 없는 바디고요. 이제 영상 쪽에서는 아무래도 사진보다 협업을 많이 하고 카메라 대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까 니콘이라는 브랜드의 카메라들이 암만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장비를 다 처분하고 넘어오는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려요. 근데 최근에 니콘이 영상 쪽으로 엄청 진심으로 공격적인 그 제품들을 그리고 기능들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또 모르겠네요.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요즘은 1인 영상 제작자가 많아지는 추세라서 예전처럼 회사 단위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카메라 한두 개만 바꾸면 쏙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제 주변에도 그렇게 넘어간 사람이 2명 정도 됩니다. 하셀블라드 X2D 100C가 꼭 써보고 싶은 카메라였는데 제가 꼭 써보고 싶은 카메라가 있을까요? 저 근데 얼마 전에 성불했어요. 저도 하셀블라드의 CFB 100C 그걸 꼭 써보고 싶었거든요. 필름 바디에 붙여가지고 사진을 찍어보고 싶었는데 디지털 백을 그 하셀에서 광고를 주셔가지고 써볼 수 있었죠. 진짜 좋았습니다. What's in my bag 같은 촬영식 카메라 가방에 들고 다니는 물건을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한번 한 적 있고요.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잡동사니들 들고 다녀요. 뭐 육각 렌즈라든가 뭐 그 렌즈 와이퍼라든가 이 블로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직 되나요? 우측 상단에 링크 거는 거? 어쩌다가 영상을 하면서 장비 덕후가 되셨나요? 이 영상을 하면서 장비 덕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더 신기하지 않나요? 중국산 렌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이후에 지금처럼 계속 이런 중국산 브랜드 렌즈 리뷰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중국산 렌즈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가 이제 그 유료 광고로 협찬이 들어와가지고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예상한 것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중국산 브랜드에 대한
정보도 열심히 수집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감독님은 이번 S1 마크2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리뷰 계획이 있으신가요? S1 마크2가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아쉬운 건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FX3랑 맞대응을 하는 카메라다 라고 생각하면 가격이 이해가 가다가도 Z6-3랑 또 대응이 될 수 있는 카메라다 라고 생각하면 또 조금 비싼 것 같고 그 정도의 상황이고, 근데 실제로 써보지 않아 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평가를 하긴 힘듭니다. S1 마크2는 리뷰를 해볼 것 같은데 S1 R2를 지금 구입해서 그거 리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끝나고 나서 해볼 것 같습니다. 마포라인에 대한 경험과 생각도 궁금하다. 마포라인에 대한 경험은 예전에 GH4, 5 시기에 영상용으로 마포 카메라를 되게 많이 써봤었고 G9 마크2라는 카메라를 이제 꽤나 쓰고 다녔습니다. 그 카메라가 정말 가볍고 사진도 잘 찍히고 렌즈가 일단 너무 좋아요. 카메라도 좋지만. 근데 마포 카메라를 선호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심도놀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파나소닉으로 영상 바디를 쓰시면서 아주 만족하셨다. 근데 요즘엔 영상보다 사진 찍을 일이 훨씬 많아졌다. 파냐 바디 특성상 선열도가 엄청 좋진 않아서 어떨 때 보면 쨍하고 날카로운 느낌의 브랜드 룩북 같은 걸 찍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역시 사진을 메인으로 가려면 소니나 캐논으로 갈아타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브랜드를 갈아타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패션 필름 같은 것들, 룩북 같은 것들은 고화소 카메라로 많이 찍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알파1으로 찍는데, 그래서 같은 파나소닉을 그대로 쓰실 거면 최근에 출시한 S1 R2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화소가 높은 카메라가 조금 유리한 것 같다. 상업사진도 가능한 25년 5월 기준 렌즈 포함 200만 원대 예산으로 입문용 풀프레임 추천 부탁드립니다. 여행 다니다 보니까 가벼운 게 최고더라고요. 가벼운 조합의 크롭바디와 렌즈 추천 부탁드립니다. 렌즈 포함 200만 원대, 상업사진이 가능한. 저라면 Z5-2에 2470f4 렌즈 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여행 다니다 보면 가벼운 거, 가벼운 크롭바디. 저라면은 여행 다닐 때도 무거운 거 잘 들고 다니는데 여행 갈 때 가벼운 걸 들고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해가지고 쉽지 않은 질문이었네요. 자녀분 사진 찍어주실 때 자주 사용하는 카메라와 렌즈의 조합은 무엇인가요? 리뷰를 하는 카메라랑 렌즈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는 상황이 가끔 생긴다? 그러면은 ZF의 40mm f2 아니면 28mm f2.8 요 렌즈들을 많이 씁니다. 일상 속에서 가볍게 사진을 찍고 싶은데 알파7C2와 컴팩트 카메라 중에서 고민 중입니다. 추천이나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당연히 퀄리티는 알파7C2가 훨씬 좋고요. 금액이 문제가 되지 않으신다면 알파7C2를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렌즈 화각 같은 것도 결정할 수 있고 이미지 퀄리티도 일반적으로 훨씬 좋고, 그리고 조작하는 맛도 훨씬 좋고요. 근데 다만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은 게, 저는 진짜 무게에 예민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게가 가볍다는 거에 대한 가산점이 굉장히 짠 편이에요. 그 다음엔 0619 함송훈님, 캐논 크롭바디 R7을 사용 중이다. 주로 풍경, 인물을 5대5 정도로 찍고 있는데 줌렌즈로 전에 리뷰해주신 시그마 1850 f2.8 렌즈와 RF 2410 f4 L 렌즈 사이에서 고민이다. 시그마 1850 f2.8 렌즈를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R7에 1850을 많이 물려 쓰고요. 물론 2410 f4 렌즈도 좋긴 한데, 그래도 크롭에서 특히나 인물 비율이 5나 된다고 하시면은 조리개를 열어야 되는 경우도 많으실 거고, 시그마 쪽을 여러모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포로리아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50mm를 가장 좋아합니다. 혹시 라이카를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라이카를 사용하고 싶다면 필름, 디지털 중에 뭘 쓰고 싶나요? 이유도 궁금합니다. 라이카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행사 가가지고 잠시 만져본 거 말고는 없고요. 라이카를 쓰고 싶어 생각은 있는데 당연히 필름 카메라를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라이카 MP를 기회가 되면 사보고 싶은데 가격이 매년 올라가지고 쓸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필름을 쓰고 싶냐라고 하면은, 뭔가 라이카 같은 카메라가 성능을 위한 카메라는 아니니까 뭔가 좀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뭔가 좀 더 감성적인 촬영 경험을 중요시할 때 쓰고 싶은 건데, 그런 촬영 경험적인 측면에서 디지털보다 필름 라이카가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장비 많으신데 촬영 카트 쓰는지, 그리고 종류는 어떤 건지, 장비 테트리스 하는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장비가 많아서 락앤롤러라는 카트를 쓰고 있고요.
굉장히 튼튼해요. 아직까지도 안 망가지고 있고, 장비 테트리스 하는 노하우는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긴 거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박스 놓고 그 다음에 무형의 것들은 그 위로 마구 쑤셔 놓고, 탑차가 너무 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복남이님, 소니 카메라 쓰다 보니 LCD 화면이 너무 구려서 야외에서 사진이 만족스러운지 확인이 힘들어요. 그냥 최대한 많이 찍고 집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외장 모니터를 이라고 하셨는데, 사진 찍으신다면 외장 모니터는 진짜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제 물론 이제 수동 렌즈로 정적인 걸 찍으신다거나 뭐 이럴 때 외장 모니터를 쓰실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고, LCD 화면이 구린 건 맞는데 이게 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리면은 실제 결과물은 이 정도 나오겠지, 이게 아마 학습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찍다 보면 불편함 없이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행 풍경 찍을 때 주로 사용하는 렌즈 어떤 거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여행 풍경 찍을 때는 줌 렌즈를 많이 씁니다. 2470이나 뭐 24105 같은 계열의 렌즈들. 그리고 달렌즈를 쓴다면 28mm를 많이 들고 다닙니다. 그다음에 재미마술님, 카메라도 뿌려주시죠. 제가 구독자가 50만 정도 되면 카메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형국님, 맨 처음 사신 카메라는 무엇인가요? 저 맨 처음에 산 거는 캐논의 60D라는 카메라예요. 최저가 구매 방법이 궁금해요. 이거를 저는 항상 예판 때 사가지고 최저가로 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달렌즈 중에 딱 한 개만 평생 써야 된다면 뭘 쓸 것 같나요? 평생 한 개만 너무 힘든데? 제가 50mm를 가장 좋아하긴 하는데, 달렌즈 중에 평생 한 개만 써야 된다면 35mm 쓸 것 같아요. 35mm 화각을 쓸 것 같고, 현재 나온 35mm 중에 제일 좋은 거 니콘 35.2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그 렌즈를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요즘 잘 사용하시는 카메라 렌즈 조합이나 삼각대 어떤 거 쓰는지 궁금하다. What's in my bag 컨텐츠도 재밌을 것 같다 라고 하셨고, 요즘 잘 쓰는 카메라? 제가 기본적으로 리뷰를 위해서 쓰는 카메라들이 있어요. 캐논은 알파 마크 2, 소니는 알파 1, 니콘은 Z8, 파나소닉은 S1R2. 그래서 이 카메라들을 아무래도 조컨 실컨 간에 제일 많이 쓰게 되고, 삼각대는 레오포토에서 나온 G4 프로라는 기어 헤드를 많이 씁니다. What's in my bag 컨텐츠는 예전에 한번 했는데 이거는 좀 의미가 다른가? 어쨌든 제가 평소에 많이 쓰는 장비들에 대한 컨텐츠는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영상에 올라온 FE2470GM2 렌즈를 사용 중이신데 스무스에서 코올림이 있나요? 네네, 이거 스무스로 두시면은 원래 그렇습니다. 저 것도 그래요. 타이트로 바꿔놓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바이러스님, 현재 보유 중인 제품들 중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카메라 바디랑 렌즈는 어떤 거냐, 이유도 알고 싶다. 카메라 바디는 ZF를 제일 좋아하고요, 렌즈는 RF2410 f2.8 렌즈를 좋아합니다. ZF 좋아하는 건 예뻐서 좋아하고, 캐논 RF2410 f2.8 좋아하는 거는 이걸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서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SNZ2님, 가장 인상 깊고 의미 있던 바디 썰을 풀어주세요. 인상 깊고 의미 있던 바디는 캐논의 C200을 뽑아야 될지 아니면 삼성의 NX1을 뽑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C200이 맞을 것 같아요. C200이란 카메라를 그 당시 저희가 소니를 위주로 쓰다가 C200이라는 카메라가 출시되고 캐논으로 딱 넘어갔거든요. 그때 C200의 무슨 약간 좀 궁합이 잘 맞았는지 그 카메라 드리고 나서 일이 엄청 잘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카메라로 가장 의미 있는 바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바디 안 팔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중고가가 잘 나와서 팔았죠. 이래저래 많은 카메라를 경험하셨는데 개인적인 인생 사진 영상용 카메라와 처음 입문 시기에 쓰셨던 카메라가 궁금하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감격적인 사진기는 둘 다 캐논인 것 같은데, 캐논 5D 마크 3고요. 그 다음에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영상용 카메라는 캐논의 C200입니다. 그 두 개로 그러니까 그 두 개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가볍게 들고 다니는 작은 카메라나 크롭 바디는 쓰지 않는지, 리뷰하실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가볍게 들고 다니는 작은 카메라? ZF? 그렇고요. 크롭 바디는 제가 그러니까 보통 구입하고 리뷰를 하고 파는데, 안 팔고 쓰고 있는 크롭 바디는 캐논의 R7 한 대 있습니다.
크롭바디는 앞으로도 그리고 계속해서 리뷰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입문하시는 분들이 크롭바디로 많이 입문하시기 때문에. 니콘 Z5를 쓰고 있는데 영상과 사진 둘 다 해보고 싶어서 Z5 2로 넘어가는 것과 Z6 3로 넘어가는 것 중 무엇을 추천하시나요? Z6 3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파나소닉 좋다고 하셨는데 풀프레임 말고 포서드 카메라도 어떤지 의견 궁금합니다. 포서드로 하나 사보고 싶어서요. 파나소닉 포서드 카메라가 되게 좋습니다. 파나소닉 특히나 영상 쪽에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활용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범용성 측면에서 풀프레임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호놀룰루 랄라님, 갖고 있진 않지만 꼭 갖고 싶은 장비나 렌즈가 있다면. 갖고 있지 않지만 꼭 갖고 싶은 장비나 렌즈는 너무 많은데 이거 하나만 고를 수가 없는데 탑차가 갖고 싶습니다. 위시리스트 탑차. 아니. 핸드헬드 영상 찍을 때 탑핸들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나요? 네, 도움 많이 되죠. 일단 핸드헬드는 몸으로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의 힘을 최대한 뺄 수 있는 포지션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팔을 뭐 배에 붙이신다든가 뭐 무릎 위에 올리신다거나 어쨌든 팔의 힘을 최대한 뺄 수 있는 포지션을 잡으시고, 또 초보자분들이 핸드헬드 할 때 보면 막 숨을 참고 찍으시는데 그건 정말 짧은 순간 핸드헬드 할 때나 그러셔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숨을 천천히 들이쉬시면서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만들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촬영을 하셔야지 핸드헬드가 잘 돼요. 니콘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첫 렌즈로 어떤 렌즈가 좋을까요? 24120 f4 추천드립니다. 방출 고려하던 장비들 말고 현재 사용하는 장비도 궁금하네요. 제가 현재 자주 쓰는 장비들 한번, 실제로 쓰는 장비들 한번 그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가장 손이 먼저 가는 카메라 브랜드나 모델이 있나요? 물론 목적에 따라 다른 카메라를 활용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취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찾게 되는 카메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손이 가는 카메라 브랜드나 모델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때그때 다른 것 같고, 이 브랜드에서 좋은 렌즈가 나오면 그걸 선택하고, 이 브랜드에서 좋은 바디가 나오면 그걸 선택하고, 그리고 드론은 관심이 없으신지도 궁금해요. 제가 사실 드론을 배워야지 하면서 말로만 한지 1년이 넘어갔다. 드론은 크게 관심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일할 때 드론이 필수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저도 드론 촬영을 하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막 재밌진 않더라고요. 풀프레임 말고 사용하는 크롬 미러리스 종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기 보면서 사용하려니 크롬만 찾게 됩니다. 제가 근데 유일하게 오랫동안 쓰고 있는 크롭바디는 캐논의 R7밖에 없어요. 근데 걔는 그렇게 작고 가볍진 않습니다. 삼각대도 종류별로 갖고 계실 텐데 어떤 용도로 어떤 삼각대를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요것도 지금 말씀드리는 게 너무 길 것 같고, 이것도 컨텐츠를 한번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에 주로 쓰는 좋아하는 카메라와 화각대가 궁금합니다. 사실 좋아하는 화각대는 50mm이긴 하고요. 최근에 주로 쓰는 카메라는 리뷰를 해야 되는 카메라를 주로 쓰고요. 좋아하는 카메라는 디카 중에선 니콘의 ZF입니다. 그래서 니콘 ZF에 그 50.4를 물렸으면은 제가 좋아하는 카메라랑 제가 좋아하는 화각이 딱 맞는데, 그렇게 하면 또 디자인이 망해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한신님, 카메라 한 대 고른다면 사진 특화 바디랑 영상 특화 바디 둘 중에 뭘 선택할 건지 궁금합니다. 와, 이건 뭐 둘 다 돼야 되는데 선택 못 할 것 같아요. 둘 다 돼야 됩니다. 해외여행 갈 때 어디 바디 하나 렌즈 하나 들고 가야 된다면 어떤 조합으로 갈 건가요? 최근에 제가 실제로 캐논 R7이랑 시그마 16300 그 렌즈 들고 여행을 다녀왔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혹시나 뭐 사고가 나도 막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 아니고, 물론 비싸긴 하지만, 그리고 화각도 너무 넓고 저한테는 가볍고 작고,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가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욕하지만 묘하게 마음에 들었던 장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프로요. 그 액션캠 고프로가 스펙도 이제 DJI 액션에 좀 밀리는 것 같고, 주변에서도 왜 DJI 안 쓰고 고프로 쓰냐 그러는데 저는 이상하게 계속 고프로를 쓰고 있어요. 가지고 계신 장비 제품군별로 궁금합니다. 요거 너무 많고요. 그리고 가장 잘 샀다 하는 제품이 있나요? 아까 말했나요? 맥북?
맥북이랑 셔틀러 삼각대를 제일 잘 써서 복을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비에 대한 자료 사전 조사는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상세 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스펙이 어떤지 뭐 이런 거 찾아보고 괜찮겠다 싶으면은 사보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치즈 삼촌님 장비병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뭐 그냥 갖고 살고 있습니다. 수동 렌즈 쓰는 거 없을까요? 아닙니다. 수동 렌즈 많이 써요. 뭐 영상용 시네마 렌즈 같은 거 빌리는 것들 뭐 다 수동 렌즈고 그 필름 카메라용 렌즈들도 다 수동 렌즈고 그런 것들 이제 어댑터 끼워가지고 디카에 물려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이크나 오디오 설정, 조명 설정 등 촬영에 있어서 카메라 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마이크, 오디오, 조명 이런 얘기도 예전에는 좀 올렸었는데 너무 인기가 없어서 점점 안 올리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뭔가 좋은 기획이 생겨나면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사진가님께서 70200GM2 F4랑 F2.8이랑 사이에 차이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F4짜리를 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F2.8짜리는 엄청 좋긴 하고 F4 렌즈 스펙을 봤을 때 간이 마크로 되는 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2.8도 마크로 기능, 그러니까 접사가 나쁘지 않아가지고 전 2.8로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버즈11님 1인 다큐 촬영 시 필수 장비는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카메라 렌즈를 제외하고 하는 말씀이시겠지만 그렇다는 전제하에서는 좋은 오디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샷건 마이크랑 와이어리스 마이크 두 종류를 모두 이제 좀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이템을 정말 많이 구매하고 또 사용해보고 하는 게 제 기준이 확고해 보이는데 어떤 기준으로 새로운 제품을 발굴하고 결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당장 프로젝트에 필요한 아이템들을 위주로 찾아보는 편이고 그때 그러니까 일단은 구입해서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팔고 마음에 들면 남아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비가 구성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노하우는 없고 저는 이제 이게 업이니까 아무래도 어떤 특수 장비가 생길 때마다 구입을 해보는 편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구입을 할 때는 뭐 그냥 제품의 상세 페이지 같은 것들 보고 홍보 영상이나 유튜브 리뷰 찾아보면서 고르는 편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유튜브 관련해서 질문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요섭님 내돈내산 컨텐츠를 예전에 많이 봤는데 요즘은 유료 광고 컨텐츠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두 컨텐츠를 제작하실 때 각 컨텐츠에 대한 방향성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유료 광고라 하더라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컨펌을 받아야 되는 유료 광고가 있고 하나는 컨펌 필요 없이 알아서 해라 라고 주시는 광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주시는 거는 내돈내산이나 큰 다를 바가 없고요. 대신에 이제 사용해보는 기간이 좀 짧죠. 그래서 렌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용기간이 짧더라도 리뷰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짧으면 쉽지 않긴 해요. 이제 컨펌을 받아야 되는 종류의 광고가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제품의 특장점을 최대한 많이 언급하자 라는 식으로 마인드를 깔고 가는 편입니다. 뭐 그런 점이 있고 그것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단점을 파악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근데 짧은 시간 동안 리뷰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유료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도 단점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제품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많이 찾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그 제품을 따로 사가지고 한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 정도 사용해 본 다음에 롱텀 리뷰를 꼭 하나씩 다시 올리는 편입니다. 파나소닉 신제품 리뷰는 언제 하나요? S1 마크2, S1R 마크2, 2460 렌즈 리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S1R 마크2 리뷰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렌즈가 다 에이스 맡겨지고 그래가지고 좀 늦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할게요. 근데 리뷰가 이미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조금 더 많이 사용해보고 롱텀 리뷰로 가볼까 합니다. C80에 CF 카드 안 들어가고 60p 로우 안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R5C 쓰는데 마크2 나올까요? 마랑님처럼 루머 컨텐츠는 안 해보시겠어요? 외국 아저씨들 많이 하시던데. C80에 CF 카드 안 들어가고 60p 로우 안 되는 거, CF 카드 안 들어가는 건 저는 괜찮은데 60p 로우 안 되는 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R5C가 비슷한 컨셉은 아니겠지만 캐논이 그 시장을 버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니가 FX3를 내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미러리스 크기 수준의 작은
영상용 카메라 시장을 포기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알파10 마크2로 나올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폼팩터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마랑님 루머 컨텐츠는 저도 보는데 저도 뭐 그 항상 하루 일과 시작이 각종 루머 사이트에 들어가서 새로운 소식이 없나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루머가 진짜 말 그대로 루머라 가지고 요거를 좀 어떻게 다듬어서 전달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리뷰를 보고 헤이피 삼각대를 구매했는데 삼각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촬영 컨텐츠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헤이피 삼각대를 리뷰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근데 삼각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촬영 컨텐츠는 아무래도 뭐 장노출 사진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영상을 찍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풍경 사진 같은 거 할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앵글을 조절을 해가지고 저는 촬영을 하는 편이라서 그럴 때도 삼각대를 꼭 쓰는 편이에요. 예전에 올려주셨던 것처럼 색보정 관련 영상도 다시 보고 싶어요. 색보정 관련 영상이 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만뒀는데 이게 은근히 오랫동안 보시긴 하더라고요. 조회수가 야금야금 오르긴 하더라고. 이것도 뭐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보정 콘텐츠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진이 취미인 구독자들과 함께 출사를 가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컨텐츠는 어려울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뭐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출사를 가는 것도 근데 준비할 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인원을 어떻게 선발하고 위치는 어디로 하고 제가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능력이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유님, 여러 제조사들 2470 f2008 렌즈 리뷰 잘 봤는데 70200이나 1435 렌즈 시리즈도 계획이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70200은 일단 할 거고 제가 광각 렌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광각 렌즈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광각 렌즈는 뒤로 밀리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70200 시리즈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24105 시리즈들 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P85859님, 저번에 상한오원 같은 영상 자주 만들어주세요. 그걸 즐겨찾기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사진 여행 브이로그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이거 너무 좋아요. 저도 사진 여행 브이로그를 꼭 해보고 싶었고 이번에 기회가 돼가지고 두어 편 찍었는데 너무 찍는 과정도 재밌고 찍고 나서 저 혼자도 되게 자주 많이 돌려보는 컨텐츠예요. 지금 조금 바빠가지고 못 만들고 있는데 기회 되면은 이거는 꼭 만들어서 제 목표는 한 달에 한 번씩 올리는 건데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할 때 특히 신경 쓰는 포인트, 자신만의 루틴이 있을까요? 그리고 영화처럼 감성적인 느낌이 있는 게 인상적입니다. 이런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따로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딱히 감성적으로 찍으려고 노력하는 편은 아니고 그냥 이제 정보 전달이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제가 뭐 딱히 유튜브 찍을 때 필터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감성적인 색보정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찍은 그대로 빠르게 편집해내기도 바빠가지고. 편집할 때 특히 신경 쓰는 포인트는 별건 없고 이제 자막 위치가 틀어진다거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연속성이 깨질 만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소니 50150 빠르게 리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 팔더라고요. 2025 버전 입문 카메라 추천 영상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꼭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산베어스님, 혹시 필름 카메라 리뷰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전에 애용하셨던 필름 카메라나 필름 종류가 있다면 그것도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필름 카메라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고 쓰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필름 다이어리라고 필름 카메라를 활용한 사진여행 브이로그 컨텐츠를 한 3편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필름 카메라 컨텐츠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좋아하는 필름 종류는 이제 코닥 골드를 소형이든 중형이든 정말 좋아하는 편이고, 흑백 필름 같은 경우는 원래 HP5를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켄트미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개인 작업할 때 파나소닉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S1R2, S1 마크2는 하실지 궁금하다. 요거 진짜 궁금하신 분들이 많네요. 제 채널에 파나소닉 컨텐츠가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오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S1R2는 지금 제가 예판 때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쓰고 있어요. 이걸로 차트도 찍고 있고 실제로 많이 활용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 리뷰가 끝나면 아마 S1 마크 II 리뷰도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유튜브 할 때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할 장비 순위를 알고 싶어요.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유튜버를 하실 거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컴퓨터예요. 컴퓨터. 모든 일이 대부분 컴퓨터로 가장 오래 하기 때문에 컴퓨터든 노트북이든 좋은 걸 쓰시는 걸 제일 추천드리고, 유튜브를 어떤 거 하실지는 잘 모르니까 일단은 컴퓨터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리오리맨님, 브이로그 영상 또 언제 올려주실지 궁금합니다. 브이로그 영상 저도 진짜 너무 좋아하고 올리고 싶은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품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브이로그 영상이. 그리고 요즘 좀 바빠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올리는 걸 목표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2월에 갔다가 아마 3, 4, 5월을 못 간 것 같은데 6월 달엔 꼭 한번 가가지고 브이로그 뽑아보도록 할게요. 파나소닉 S1 마크 II 리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거 진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네요. 일단 S1R2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1 마크 II 리뷰 보고 싶어요. 지금도 S1H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S1H 특유의 컬러를 이 세대에서 표현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추후에 새로운 S1 시리즈를 리뷰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S1H와 비교 리뷰를 해주신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S1H는 지금 안 쓰고 있어요. S5 마크 II가 나오면서 그 제품을 팔았고, 제가 1세대 파나소닉 바디는 S1R 그러니까 마크 1이죠. S1R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S1 마크 II 리뷰는 되게 기대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진행할 것 같은데, 우선 S1R2를 제가 사놨기 때문에 그거부터 하고 S1 마크 II 해야겠네요. 이 정도 되면. 진솔하고 무뚝뚝하니 장단점 할 말 다 하면서 리뷰를 잘 해주신 분. 무뚝뚝 최대한 스위트하게 하려고 노력 중인 건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시간 되면 필카로 스냅 사진 찍을 때 플래시 사용법이랑 노출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노하우 컨텐츠로 만들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의외로 필카 관련된 궁금증도 꽤 있네요. 저도 해보고 싶은데 많이 안 보실 것 같아서 시도는 안 해봤는데 한번 이것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필름 다이어리에 녹여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또 단편 영화 시리즈를 많이 보고 싶다고 하셨네요. 제가 지금 아시는 분께서 학생 영화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를 이제 촬영으로 섭외를 해주셨는데, 그거 이제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어도 되냐고 여쭤봤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아무튼 여름에 촬영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 이제 단편 영화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버전으로 초보자가 알아두면 구비하면 좋을 정말 생초보 컨텐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아까도 장비 쪽 질문에서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생초보들을 위한 장비 컨텐츠나 뭐 그런 것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정리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결국 몇 번 더 지내보기로 한 롤라이였나? 가족분들이 함께 여행 가서 찍으셨던 사진과 영상 참 즐겁게 봤는데 그거 핫셀블라드인 것 같아요. 핫셀블라드 교동도 필름 다이어리인데 네, 계속할 의향이 있고 꼭 하고 싶고요. 컨텐츠 안 내렸습니다. 링크 이거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걸 수 있으면 걸어드릴게요. 필름 다이어리 첫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 핫셀블라드 편이었고,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든 것 중에서 엄청 마음에 드는 영상이라 이 필름 다이어리 시리즈를 꼭 5만까지 지치지 않고 꾸준히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원동력은 진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거짓말이 아니라 댓글이랑 조회수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 받는 걸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이 유튜브 영상을 올렸을 때 댓글이랑 조회수가 막 오면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업 끝나고 힘들고 시간 없는 와중에도 유튜브 컨텐츠를 계속 만들게 해주는 그런 힘이 됩니다. 그게 거의 유튜브 컨텐츠를 지속할 수 있는 거의 한 8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나머지 20%는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빙자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장비들 써보는 거, 그리고 뭐 각종 브랜드에서 행사에 초대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남들은 루머로만 알고 있을 때 저는 미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거나, 이런 소소한 그런 즐거움들,
그런 것들이 나머지를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니까 이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최예나 0205님, 이것도 익숙하죠. 여기 저한테 하트를 가장 많이 받은 사용자래요. 아무튼 이분은 소니 FX2가 출시 예정이라는데 카메라 리뷰는 따로 하실 예정인가요? 라고 여쭤보셨고, 지금 제가 이걸 녹화하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FX2는 발표가 돼가지고 엠바고가 풀렸는지 엄청나게 많은 리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에요. 사실은 FX2 카메라는 좀 빤한 카메라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해보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그냥 넘어갈지 좀 고민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4195님, 촬영 현장 브이로그처럼 현장 환경을 보여주는 거 혹시 찍어보는 거 어떨까요? 요즘 이런저런 일을 나오고 있는데 다른 현장들은 어떤지, 그리고 주의할 건 뭔지 구르면서 배우기가 너무 험난합니다. 맛보기라도 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걸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스태프들은 공감하겠지만 실제 촬영 현장에서 그 현장을 찍는다는 게 너무 제약이 많아요. 일단 허락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그 허락을 다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그 메이킹 촬영을 위한 인력이 또 추가로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여러 가지 제한이 있더라고요. 일단 허락을 통과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이나 시도를 해봤는데 뭐 누군가 한 명쯤은 좀 별론데? 라는 뉘앙스를 풍기면 사실상 못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올려보고 싶어요. 저도 AI 팁 좀 많이 공개해 주세요. 저도 AI를 지금 엄청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팁을 공개할 정도로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지금 5만 유튜버가 됐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당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후 목표도 궁금합니다. 처음 유튜브 시작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죠. 이거 유튜브는 무조건 성공한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자리 잡으면 무조건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이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막상 돈 번다고 유튜브가 계속 뒷전으로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뭐 진짜 반년씩 하나도 못한 적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꾸준히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건 한 2-3년 전쯤에 이제 상업 광고 현장에서 좀 소위 말해서 현타가 왔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나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할 때, 그때 이제 유튜브를 열심히 하면서 좀 극복하기도 했고요. 그때 유튜브를 열심히 하기로 마음 먹으면서 좀 방향성도 잡았어요. 이제 카메라 유튜버가 되자라고 목표를 설정했고, 카메라 유튜버가 돼가지고 이제 카메라 입문하시는 분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리뷰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초보자 친화적인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이런 식으로 채널을 운영해 보자. 내가 카메라를 좋아하니까 남들도 카메라를 좋아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추후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뭔가 구독자가 늘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저도 이제 발전해가지고 좀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더 소통을 많이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카메라의 매력을 알게 되게 하고 싶어요.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루믹스 2460 렌즈 리뷰가 궁금합니다. 이 렌즈도 리뷰할 예정입니다. 이 렌즈는 리뷰를 반드시 할 예정이고요. 지금 2470 렌즈가 병원에 가 있어가지고 그냥 언제 올지 지금 기약이 없는데, 원래 그 2470 시리즈가 끝나고 이제 이런 렌즈들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아무튼 이 렌즈는 아마 꼭 할 겁니다. 앞으로 니콘 제품 사용하면서 색 보정이나 꿀팁 부분들 영상으로 컨텐츠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니콘이 사진은 모르겠고, 사진은 이제 모르겠는 게 아니라 엄청 유명하죠. 영상 부분에서 진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니콘의 로우라든가 니콘의 N로그 같은 거에 대한 정보가 정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니콘의 세미나 같은 데서 얘기하기도 하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간단히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컨텐츠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니콘은 특유의 시스템이 있어서 영상에서
그 다음에 이정훈님, 이거 마찬가지네요. 실전 촬영 메이킹 필름 같은 게 있으면은 좋은 배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실제 제 상업 현장에 메이킹 필름을 찍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해서 노력해보고 있으니까 만약에 허락이 되는 프로젝트가 생긴다면 꼭 컨텐츠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님,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네요. 그 구독자를 만나서 사진 알려주는 이벤트나 같이 사진 찍으러 가는 이벤트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10만 되면 한번 해볼까요? 일단 생각해보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이벤트를 진행하는 게 제가 그렇게 막 계획을 잘 짜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근데 아무튼 아이디어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들고 저도 좋고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10만이 빨리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여러 가지 카메라 및 장비 리뷰들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리뷰를 할 때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밸런스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촬영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리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자세한 정보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 주관적인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평가를 하려고 해요. 리뷰라는 건 사실 제가 써본 경험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 주관적으로 이 카메라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만 하면은 저랑 다르잖아요. 제가 선호하는 색감이라든가 제가 선호하는 뭐 카메라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과 다른 사람들의 그게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는 반드시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제 주관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시는 분들도 저 사람은 저렇게 평가하네. 근데 보여주는 자료들을 보니까 저거 내가 쓰는 건 나쁘지 않겠어.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이제 리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송hs77님, 리뷰를 가장한 브이로그에서 보여주는 사진들 좋아요. 브이로그 자주 보고 싶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목표. 렌즈 리뷰하실 때 썸네일 너무 예뻐요. 렌즈 주변에 두시는 제품 배경 너무 찰떡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상업 촬영 스케줄이 있으신 하루의 일상 브이로그 같은 거 보고 싶네요. 이거 근데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씻고 장비 챙기고 촬영 현장은 다 불러댈 거고 끝나고 지친 상태로 장비 정리하고 끝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촬영 현장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유튜브 업로드를 허락해줄 클라이언트와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이 있는 현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학원 레저생활님, 이제 카메라 입문한 지 반년이 됐습니다. 제 영상 중에서 저한테 맞는 것도 있고 매우 전문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오케이컨님만의 가장 기초적인 기술과 장비들이 은근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작은 팁들도 모아서 알려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제가 진짜 하고 싶거든요. 이게 저의 문제가 뭐냐면 저뿐만 아닐 거예요. 대부분 카메라 유튜버들의 문제가 뭐냐면 아예 카메라가 모르던 시절이 너무 까마득해서 진짜 입문자분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챙이 쪽 시절 생각 못 한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초보자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 같은 거 보면서 어느 정도 꽤나 많이 정보들이 습득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궁금해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댓글로 좀 열심히 달아주시면은 제가 꼭 콘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일반인들까지 동원해가지고 한번 그런 콘텐츠 해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색보정이나 제작 과정에 대해서 다뤄주실 수 있을까요? 저 나름대로 사진이나 영상들을 만져보긴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작업하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영상이든 사진이든 색보정이나 하는 것들이 되게 간단해요. 제 스타일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제가 보통 보정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성찬님이 혹시 렌즈 리뷰할 때 선정하는 기준이 뭔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장비 리뷰할 때 선정하는 기준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혹은 내가 이거는 너무 가성비가 좋은데 이런 거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브이로그 카메라 플러스 여행용 카메라 추천하는 주제로 컨텐츠 어떨까 해요. 특정 목적을 가진 카메라 추천 컨텐츠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것도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KDH님,
오케이커님이 생각하기에 잘 찍은 사진 영상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연습하면 좋은 것들도 궁금합니다. 아, 이거 저 나름대로 굉장히 거창하지만 심플한 그 생각들이 있긴 하거든요. 요것도 컨텐츠로 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초보자에게 어울리는 카메라 추천, 그리고 혹시 보정 프로그램 사용이나 방법, 추천 프로그램 등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필름 시뮬레이션이나 이미징 클라우드로 필터 씌워서 사용하신다고 하네요. 저는 근데 사실 프로그램을 그렇게 다양하게 써보질 않았어요. 그냥 캡처원이랑 라이트룸이랑 포토샵 정도밖에 안 써봤고, 최근에 이보토라는 프로그램 지금 공부해보고 있고 이런 수준이라서 쉽지 않네요.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 보정 하시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좋아하시는 영상 느낌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색 보정하는 기준은 일단 제가 대부분 상업 영상에서만 색 보정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잡아놓은 컨셉에 맞게 색 보정을 하는 편이고요. 제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색 보정을 사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장보님, 색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색감 따라하면서 실력을 느끼고 싶은데 감이 안 잡히네요. 색감 공부는 사실 많이 보고 많이 해보는 거 말고는 큰 답은 없을 것 같고요. 색감 공부를 하실 때 이거 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마세요.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마시고 잠시, 그러니까 더 괜찮게 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다르게 해본다는 마인드로 색감 보정을 하셨다가 다음날 일어나서 그걸 보시고 다시 거기서 조금 더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서 조금 더 해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날에 했던 게 제일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게 객관적으로 좀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자기 스타일을 찾아가시는 게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색감을 좀 잡는 편이라 가지고. 혹시 인물 사진 찍으실 때 감독님만의 디렉팅 노하우가 있을까요? 의도하는 바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배우 따라 달라요. 디렉팅 필요 없이 너무 잘하시는 분도 있고, 디렉팅을 손가락의 위치 하나까지 다 잡아줘야 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배우나 모델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은 사전에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컨셉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현장에서는 그냥 웃고 좋아요 하면서 끝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뭐 또 일하다 보면은 현장에서 처음 보고 이러는데 그냥 저도 마이크로 컨트롤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진 찍고서 보정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사진은 즐기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보정도 정말 재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즐긴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보정을 알아놓으면은 사진 찍을 때도 촬영 단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실력 향상을 위해 매일 출퇴근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찍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출사지에서 날 잡고 찍는 게 도움이 될까요? 둘 다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치면은 어렵네. 아니, 둘 다 하세요. 둘 다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 영상 잘 때 보고 있습니다. 잘 때 최고.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의 사진 색감 취향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전 약간 웜톤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좀 부드러운 사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그 필름 다이어리라는 브이로그 컨텐츠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제가 보정을 하거든요. 리뷰에 나오는 사진들은 보정을 하지 않지만, 그래서 필름 다이어리를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사진 룩을 좀 대충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집에서 음식하는 영상 촬영해 보고 있는데 가끔씩 노출이 확 올라가요. 초보라 자동 모드로 촬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수동을 쓰셔야 돼요. 그게 더 편합니다. 자동 모드로 노출을 유지시키는 게 더 고난이도의 테크닉이기 때문에 수동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뽀로로님인데, 집에서 영상 찍는데 조명이 한 개예요. 그림자가 안 나오는 최고의 위치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뻥 조명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화사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에는 조명 하나로는 사실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반사판이라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조명을 이렇게 옆으로 치시고 앞에 반사판을 대셔가지고 이렇게 빛이 받아 들어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의 조명으로 환하게 밝히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60W짜리로. 니콘 이미지 레시피가 아직 많지 않은데 오컨님은 레시피 만들어서 올리실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어요. 이게 그냥 아무나 올릴 수 있나요? 아무튼 뭔가 올릴 수 있다 하더라도 딱히 올릴 것 같진 않아요. 제가 특별한 색감이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다음에 김미님, 요리 영상 촬영해보고 싶은데 조리개 값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은가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 정말 다르죠. 근데 보편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조리개 값을 잡으실 거면 f4에서 f5.6 사이로 두고 찍으시면 뭐 클로즈업이든 풀샷이든 다 괜찮게 나올 겁니다. 감독님이 다녀보신 곳 중에 이곳은 사진 찍기에 추천할 만하다 베스트 5. 이건 근데 사진 찍기에 추천할 만하다? 다 좋은 곳이 너무 많아요. 모든 곳이 사진 찍기에 추천할 만하고 또 꼭 어디 가서 사진을 찍어야지 이런 것보다는 어디를 가든 사진을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어떤 곳도 사진 찍기 추천할 만한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별로인 장소는 있지만요. 가족이나 주변 인물 사진을 찍어주려고 바디랑 렌즈를 샀는데 다들 피하네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는 그쵸. 저도 저희 어머니 사진 못 찍어요. 저희 어머니 사진 찍히는 거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을 찾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다음에 몽글몽글님, 인물 예쁘게 담는 법 궁금해요. 인물 예쁘게 담는 법은 사실 정말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짧게 설명드리기는 너무나 어려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인물을 예쁘게 담기 위해서는 그 인물이 가진 매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사진을 찍는 게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린 아기를 찍는다 치면은 저는 이제 이 볼따구니라든가 뱃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할 수 있도록 옆모습이라든가 이제 아래쪽에서 배를 크게 보이게 하는 광각 클로즈업을 찍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찍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고 귀엽게 나와요. 근데 또 그걸 갖다가 이제 와이프한테 그렇게 찍으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너무 방법이 다른데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게 인물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웨딩 야외 스냅을 찍을 때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아빠 진사로서 상업과 가장 비슷한 환경이 야외 웨딩 스냅이라 생각되는데 장비 세팅이나 촬영할 때 디렉션, 구도 잡는 노하우 등이 궁금해요. 제가 야외 웨딩을 안 찍어봤어요. 안 찍어본 건 아니네요. 이제 주변에 지인들이라든가 이제 가족들은 찍어주긴 하는데 그렇게 많은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저는 사실 일반인 분들 촬영을 하게 되면은 클로즈업을 잘 찍지 않아요. 찍어도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풀샷이나 와이드, 그러니까 예쁜 배경과 분위기가 잘 나오게끔 이제 담아주면 좋을 것 같고, 서로 바라보는 장면이라든가 뭐 한 사람은 등을 보이는 장면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이동훈님, 사진과 영상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권정우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너무 어려운데요? 이건? 매력이 너무 많죠. 사진에는 기록으로서의 매력도 있거니와 시각적 예술로서의 매력도 있거니와 촬영 경험적인 측면에서의 매력도 있거니와 너무 많은 매력이 존재하고 영상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짧게 딱 끊어서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고, 아마 근데 물어보시는 맥락이 사진과 영상의 매력의 차이를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보신 거라면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확 들어오니까 내가 대충 산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그 다음에 판테오님, 혹시 사진 후보정을 주로 하시는지, 하신다면 색감이나 본인만의 색감 취향은? 후보정은 이제 리뷰를 위한 컨텐츠일 때는 안 하지만 제가 하는 개인 작업들은 후보정을 거의 한 90%는 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색감 취향 같은 거는 제 필름 다이어리라는 컨텐츠에 나오는 사진들이 다 제가 보정을 한 사진들이거든요.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호김님, 영상 촬영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스토리가 가장 중요하죠. 촬영하면서 겪은 가장 큰 도전이나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듣고 싶어요. 촬영하면서 겪은 가장 큰 도전이나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듣고 싶어요.
역시 큰 도전이나 어려움은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를 잘못 만나면 모든 것이 어려움이 되고 이제 클라이언트를 잘 만나면 무엇이든 이제 도전이 되면서 제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아직도 극복 중인 것 같은데 최대한 좋은 클라이언트 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제 나쁜 클라이언트 분들은 이제 좀 가급적이면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쪽으로 저 나름대로의 이제 네트워크와 일맥들을 쌓아 나가는 과정이 그 극복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투피그 SSS님 카메라마다 노이즈 관련 세팅 및 ASMR 오디오 세팅 후보정 궁금합니다. 이것도 짧게 지금 말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일단 프리앰프가 좋은 레코더가 필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ASMR 컨텐츠 할 때 믹스프리라는 레코더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화이트 노이즈 적고 퀄리티 좋은 사운드를 수음할 수 있는 샷건 마이크, 지향성 샷건 마이크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녹음을 딴 다음에도 ASMR은 노이즈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최대한 마이크를 같이 붙이고 그 다음에 ASMR 사운드를 헤드폰을 통해서 잘 들으시면서 수음을 하시면서 영상을 찍으신 다음에 사운드에 노이즈 감소에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만져가지고 최대한 그 사운드가 예쁘게 들리도록 조절을 해주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복잡한 과정이라서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컨텐츠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모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지인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돈이나 사진 찍히기 좋아하는 지인 아니면은 이제 모델을 돈 주고 구하는 거죠. 저도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이의 추억을 담으실 때 사진으로 주로 담는지 영상으로 담는지 영상으로 담으면 어떻게 보관하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도 아이 아빠라서요. 둘 다 많이 찍는데 사진을 좀 더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 찍으면은 편집을 합니다.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놔요. 근데 이제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게 힘드니까 사진을 위주로 많이 찍는 것 같아요. 현재 Z5로 제가 만든 픽처 컨트롤 버그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후보정 안 하고 있고요. 니콘의 Z5-2에 추가된 N로우로 후보정을 하는 게 현재처럼 픽처 컨트롤 버그에서 선보정 먹이는 거에 비해 엄청난 퀄리티 향상이 있을까요? 이거 그냥 사진으로 보면 JPG랑 로우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사진 로우처럼 엄청나게 보정이 되진 않지만 그만큼 보정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퀄리티의 향상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간에 장노출 잘 찍는 방법, 사진 찍기 좋은 장소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은 입문자들에게 앞으로 사진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과 이런 것만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을까요? 야간에 장노출 잘 찍는 방법은 좋은 삼각대를 구비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장소에 가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사진 찍기 좋은 장소는 사실 없어요. 그냥 이제 본인이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곳을 찾으시면 되는데 그래도 야간이니까 차가 많이 다녀서 궤적이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불빛이 있어가지고 빛갈림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요소들 본인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입문자분들에게 사진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 요거는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뭔가를 한정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진 찍을 때 나는 뭐 사진 찍고 보정은 안 해. 나는 단렌즈만 써. 나는 줌렌즈만 써. 나는 꼭 뭐 어디 여행 가서만 사진을 찍을 거야. 나는 꼭 어디 스트릿 사진만 찍을 거야. 나는 인물만 찍을 거야. 나는 풍경만 찍을 거야. 이렇게 한정 짓지 마시고 다양한 걸 다 찍어 보시고 렌즈도 이것도 써보시고 저것도 써보시고 시간대도 다르게 해보시고 보정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써보시면 좋겠어요. 사진이라는 컨텐츠가 너무 많은 부분에서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느껴지는 즐거움이 엄청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꼭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60W 이하의 미니 조명을 활용한다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까요? 활용성을 키워보고 싶은데 너무 궁금해. 많이 써요. 제가 데도라이트 같은 느낌으로 많이 쓰는데 이제 포인트 제품 같은 거에 딱 핀 라이트를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뭐 인물에 백라이트를 준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그 전부 다 밝혀놓은 상황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라이트를 얻는다든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 시에 초보자나 취미자들이 크게 영상을 찍고 후보정 없이 간단히 촬영할 수 있는 세팅법이 궁금합니다. 카메라에 따라 다른데 그냥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은 오토로 놓고 영상을 찍으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아예 지금 영상 촬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오토로라도 찍어 보시면서 영상 촬영의 즐거움을 느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진 영상 촬영할 때 디렉팅하는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을까요? 디렉팅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보다 막막하더라고요. 이게 디렉팅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막히는 부분인가 봐요. 일단 디렉팅을 잘하려면 사전에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모델을 만나거나 사전에 모델과 컨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컨셉으로 촬영을 할지 이제 레퍼런스 교환도 하고 포즈 교환도 하고 위치 교환도 하면서 이제 사전 작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사전 작업을 못했다라고 하시면은 스스로 혼자라도 이제 포즈라든가 레퍼런스를 많이 준비해 가셔가지고 현장에서 보여주면서 이거에 대한 동의를 얻고 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촬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마이크로 컨트롤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이 돼야 그게 디렉이 쉬워요. 그 다음 DYDN4590님, 영상 촬영할 때 짐벌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나요? DJI 로닌 3 쓰고 있습니다. 짐벌 촬영 시 꿀팁이나 노하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짐벌 모르겠어요. 그냥 짐벌은 그냥 잡으면 끝이니까 딱히 저만의 노하우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야외 촬영 시 대체로 어느 시간대에서 좋은 사진을 찍으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시간대는 당연히 모든 분들과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골든아워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아워, 골든아워가 지나고 난 시점 그때를 좋아하고, 그 다음은 야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광에 이제 대낮에 찍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제 리뷰를 보시면은 대낮에 많이 찍었죠. 근데 대낮에 찍어도 괜찮은 사진이 나올 때도 많더라고요. 스토리보드 제작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산이 없을 때는 그냥 제가 엉망으로 그림으로 그리고요. 혹은 인터넷에서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서 넣기도 하고요. 혹은 스태프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스토리보드를 짜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AI를 활용해가지고 스토리보드 제작을 하는 편입니다. 예산이 충분하면 이제 콘티 작가님들 앉혀놓고 같이 얘기하면서 짜죠. 개인적으로 오케이컨님이 사진 촬영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궁금합니다.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으실까요? 사진 촬영할 땐 기본적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막 제일 행복했다라고 할 만한 순간은 없는데 굉장히 아쉬웠던 순간은 있어요. 제가 지금 애를 낳아가지고 원래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을 찍고 싶었거든요, 사진으로. 그래서 그 생각을 굉장히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몰랐던 게 분만실에 남자가 들어가지도 못하더라고요, 우리 병원은. 그리고 당연히 외부 장비 같은 것들은 쓸 수도 없었고, 그래서 병원에도 고프로랑 뭐 이렇게 카메라 장비들 들고 갔는데 아예 활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눈에는 기억나거든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던 순간이. 그때를 이제 사진이건 영상이건 예쁘게 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쉬운 쪽으로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조명 잘 쓰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조명 얘기 조금만 하자면 사실 조명 잘 쓰는 방법은 어렵진 않아요. 조명은 진짜 정직해요. 미술이랑 조명은 돈 때려 부으면 좋아집니다. 큰 명광원을 가질 수 있다거나 내가 원하는 위치에 조명을 매달 수만 있으면 사실 못하기가 더 어려운 분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용 가능한 조명이 숫자가 적다거나 아니면 이제 가능한 이 플래그라든가 뭐 흑천이라든가 베리바운스 뭐 장비들이 적어지게 되면은 조명은 가장 힘든 작업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은 조명으로 효과적인 조명을 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이제 그거는 방법도 너무 많고 상황도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상황에 가장 효율적인 조명을 치는 게 이제 조명을 잘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답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조명 콘텐츠는 인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안 하고 있는데 제 채널이 좀 더 커가지고 재미없는 콘텐츠도 보시는 분들이 많으면
조명도 해보고 싶습니다. 전 조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상 수주하거나 외주 받을 때 감독님만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그냥 계속 만들다 보면은 포트폴리오가 쌓이고 이제 그걸 보시고 연락을 주시고 이런 식이라서 인맥 관리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KH3776님, 사실 감독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도제식 시스템에서 이제 조수를 거쳐가지고 입봉을 하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유튜브를 보던 아니면 학교를 나오던 어쨌든 뭔가 인맥과 지식을 갖춘 상태로 이제 바로 촬영 감독으로서 활동하는 방법이 있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어떻게든 개인 작업이라도 많이 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 포트폴리오를 보고 결국은 사람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어떻게든 포트폴리오를 만드시고 그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인맥을 넓혀 나가시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셔야 이제 감독으로서 성공적인 입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과정이겠지만 어떻게든 개인 시간을 내서라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 들어 더 영상업계가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일이 안 들어올 때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멘탈 관리는 못하는 편인데 저는 그래도 유튜브를 하니까 어쨌든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이제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요즘 영상업계만 힘든 게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힘든 것 같아요. 1인 영상 제작자들은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크몽, 승고 같은 곳에 등록을 해봐야 하는 건지, 오케이컨님은 어떻게 살아남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크몽은 저도 등록은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얻은 수익이 다 합쳐서 300 되나? 거의 거기서는 수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크몽으로 살아남는 방법은 저도 아직 해보고 있는 실험 중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남은 방법은 사실은 큰 도움은 안 되실 텐데 저 때 환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졸업하고 나서 유튜브가 막 뜨면서 일거리가 너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기회가 주어졌고 그 중에서 괜찮은 것들만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또 일을 따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인맥들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라서 요즘이랑 상황이 좀 많이 달라요. 저 때는 좀 그러니까 저 한 10년 전 정도 때 유튜브 초창기 때 입봉하셨던 감독님들은 아마 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 운이 좋은 세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작업하실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나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신경 쓰는 부분도 그렇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그렇고 이제 스태프 관리와 그다음에 일정 조율이에요. 이 두 개는 이제 같이 오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는 건데, 영상은 협업의 기본인데다가 협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인맥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신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 잘 지키고 돈 잘 주고 하면은 잘 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작품이 잘 나오면 좋지만 솔직히 상업해 보시는 분들은 작품이 잘 나오건 나발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일정 잘 지키는지 그리고 얼마나 돈 잘 주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입니다. 요즘 AI 때문에 일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AI 때문에 일에 영향은 크게 없습니다. 오히려 클라이언트 분들이 어떻게든 AI 돌려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는 바를 좀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되게 긍정적인 편이고, 스토리보드 같은 것도 예전에 저 회사에서는 저의 그림을 보냈는데 요즘엔 AI의 예쁜 그림을 보낼 수 있다? 이 정도? 아직까지 막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PB 스튜디오 396님, 하트를 많이 받으신 사용자입니다 라고 뜨네요. 제가 카메라 만드는 걸 진짜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데 뭔가 사진이나 이런 면에서 재능이 크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쪽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감독님은 이런 일이 재능이 크게 필요한 일인지,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배우고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합니다. 일단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은 불가능하고, 이쪽 일을 함에 있어서 재능이 중요하냐? 라고 하면 일부는 예스고 일부는 노예요. 대부분의 광고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재능이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기술자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면 먹고는 살 수 있어요.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주어진 일을 잘 해내면은 돈을 꽤 많이 법니다. 거기에 어떤 센스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노력하면 기술직으로서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상 이제 DP 감독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연출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작가 센스 있는 글을 쓸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재능의 영역을 정말 많이 타고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재능빨이 조금, 이런 말 정말 싫어하는데 재능빨이 조금 있는 게 유리하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재능이 없더라도 재미가 있어서 노력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밥값 이상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배우고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일단 그 질문자분의 나이나 뭐 지금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영화나 이제 사진 관련 학과, 대학교를 그쪽으로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개인 작업이나 공모전을 통해서 본인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상업 현장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상업 현장은 일을 하는 곳이지 작품을 만드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시간을 내서라도 계속해서 퀄리티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걸 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학원이든 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병행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가 쌓일 거고, 이제 그걸 들고 도제식으로 가든 아니면은 뭐 취업 문을 두들겨 보든 이렇게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바닥은 재능도 실제로 보기 전까지 모르거든요. 포트폴리오가 달아서 어떤 방법으로든 포트폴리오 확보하시는 것이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상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업계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잘못 길을 들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 업계는 망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래서 전망은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너무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산업은 운이 크게 좌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업계가 인맥과 운빨로 더 굴러가지 않을까라는 좀 안 좋은 전망을 저는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또 모르죠. 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또 실력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을 대체하고 일어날 수 있을지. 그래도 노력만 하시면은 이쪽 바닥에서 밥을 굶고 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었나? 길을 잘못 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좀 어렵다고. 이게 요즘 좀 어려운데, 요즘 이 바닥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길을 잘못 들었나 생각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일이시라면은 화이팅해서 열심히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팀 스태프님, 영상 제작 프리랜서로 마케팅 홍보 팁을 알려주세요. 제가 그러니까 마케팅 홍보 같은 걸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도는 여러 번 해봤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까지 제가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서 그냥 기존 클라이언트 분들이 주시는 일들, 혹은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어떻게든 연락을 주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제가 하는 가장 큰 마케팅 홍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홈페이지 관리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안 하고 있네요. 홈페이지 관리 좀 합시다. 영상 제작할 때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으시는 편인가요? 아이디어를 영상화하는 작업 방식도 궁금합니다. 결국 그 상업 영상이나 뭐 단편 영화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상업 영상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죠. 영상을 진짜 저는 평소에도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을 계속 보고 하면서 어떤 일이 들어왔을 때, 이거 내가 봤던 그 영상의 결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이 영상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한번 합쳐보고 이게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그거를 주변 스태프들한테 얘기를 해보고, 스태프들도 괜찮다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클라이언트한테 보내보죠. 클라이언트가 오케이 하면은 콘티 작업하고 스태핑하고 뭐 스튜디오 찾고 소품 찾고 이런 프리프로덕션 과정을 거쳐서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기나긴 끝났고 추첨 타임인데,
자, 그럼 1번 우탄크래프트 백팩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총 시트에서 131번까지 있죠. 그래서 131로 추첨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이 나오면은 그냥 다시 하고요. 120번. 두산배원님 두산배원님이 당첨이 되셨네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해야겠다. 그 다음에 2번은 로우프로 백팩인데, 로우프로 백팩은 67번까지 있네요. 67. 어, 62번이 되셨고요. 62번 U2U님 축하드립니다. 운영자님 하루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픽디자인 슬라이드네요. 3번 픽디자인 슬라이드는 23번까지 있어요. 생각보다 신청을 많이 안 하셨네요. 이건 과연 누가 될지. 20번 다 뒤쪽 번호가 되네. MEOD9G5님 픽디자인 슬라이드 되셨고요. 그 다음에 제일 인기 많았던 삼각대가 엄청 경쟁률이 높아요. 144번까지 있네요. 자, 누가 될까요? 56번. JBMC07님이 당첨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펠리칸 SD카드 케이스 제일 신청자가 적어요. 16명. 16명이 아니죠. 일반 10 빼면은 15명. 4번. 네, 한신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추첨이 끝났고요. 딱히 필요 없다고 하신 분들도 꽤나 많았고, 늦게 신청하셔가지고 이제 추첨해서 제외되신 분들도 5분 계십니다. 네, 오늘 Q&A를 이렇게 오래 하게 될지 몰랐는데 많이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앞으로도 K컷 영상 많이 봐주시고, 아직까지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목이 다 쉬었네요.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OK컷 권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